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밝은 몸 기명상전타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면적인 어떤 영적인 진화를 위한 공부, 내 본능의 진화를 위한 그 공부에 시작하게 되면은 내 본능은 그 발전하고자 하는 그 진화의 과정을 보호하고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중에 외부의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오다가 공부 딱 마치고 나면은 막 여러 가지 전화가 막 온다든가 어떤 어디서 연락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보호되었다가 연락되는 이런 보호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작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보호령이라 그러는데, 이 보호령은 내 본능의 진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보호를 한단 말이지. 내가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되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라 그러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 보호하는 어떤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뭐 천사라든가 그 대천사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그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일반 민간 신앙에서는 조상이 도왔다 그러듯이 조상령, 물론 조상령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인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보호령으로서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작용, 보호되는 작용은 꼭 그 인큐베이터처럼 갓난애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처럼 어떤 막을 형성되는, 보호막을 형성되는 그런 작용입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장되거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실제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작용에 의해서 애지가 되기도 하고, 그 작용, 애지된 작용으로서 보호하는 사고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지 않더라도 조상령이나 천사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아미타불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이 할 수도 있지만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틀림없이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령의 유지나 안 그러면 그 작용은 이런 작용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또 내가 그런 것을 그 체험하고 하면서 그 체험으로서 자기의 능력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능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능력으로서 만약에 조상령을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뭐 천사를 쓰고 싶을 때 쓰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사고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그런 능력, 보호령의 이런 유지작용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무한히 좋을 것 같지만은 내 전체 내 본능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해주는 것은 점차 초기에는 그 보호령 능력으로서 내가 그 100% 의지하게 되지만은 그 의지를 계속 의지하게끔 두지 않는단 말이지. 왜? 공부한다는 것은 서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처음에는 100% 인식 믿고 의지되던 것이 나중에는 전혀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예전에는 되었던 능력들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료를 잘했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던 분들이 처음에는 뭐 안전뱅이도 이렇게 하게 되고 기머기리도 열리게 되고 눈뜬 봉사도 눈뜨게 하고 막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능력이 발현이 되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조금만 지나면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면서 안 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지난번에는 됐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은 무당과 똑같이 산에 좋은 산수 있고 기운 좋은데 폭포인데도 어쨌든 산에 기운 좋은데 산기도 가가지고 기운 받으러 간단 말이지. 무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원래 그런 능력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로서 초기에는 갓난애는 엄마가 있어가지고 보호받아가지고 커야 되는데 점점 크면 클수록 그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과정이단 말이지. 독립하라고 키워줘가지고 엄마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보호해줬는데 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엄마가 잘못 키웠거나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것을 내 본능에서 그런 능력을 100% 믿고 의지할 수 있게끔 해놓고 점점 그것이 줄이게 되는 것은 내가 왜 줄어들고 왜 안 되는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된다는 것은 도고 왜 안 되느냐는 것은 안 그러면은 학문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규명해 나간다. 그러면 도를 이루지 않고도 학문으로서도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능력이 나중에는 전혀 필요 없는 일상이게 원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은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힘을 필요로 하게 된단 말이지. 끝없이 그 엄마에 대한 갓난아기가 엄마가 다 큰데도 불구하고 엄마에 의지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거 아니다. 이게 잘못이다. 이게. 나중에는 스스로 쓴다. 엄마 없어도 자기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엄마가 필요 없는 일상으로 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해지도 해주고 보호하고 여러 가지 신통력을 가지게 하고 이러는 것들이 처음에는 됐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구조가 돼가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됐느냐? 뭐 산기도 가가지고 뭐 기운 받으러 간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건 아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능력을 줬을 때 능력도 없었는 것 같으면은 오히려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크기가 성장하기 어렵겠지. 엄마가 있어가지고 젖을 주면서 제대로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컸을 때 점점 그 의지하는 것을 스스로 독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러면 엄마의 능력이 없어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끔 방향이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필요 없는 일상, 이런 힘이 필요 없는 일상을 만드는 것이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안 쓰고 그냥 내가 기적 쓸 일을 안 만드는 것, 능력이 필요 없는 일상, 그런 일을 안 만든단 말이지. 내가 병되는 치료의 능력을 안 쓸라 그러면 내가 건강하면 된단 말이지. 내가 건강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치료 능력이 자꾸 의지한단 말이지.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선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쓰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렇게 바르게 서기 전까지 이 보호령으로서 보호받는 인큐베이터처럼 그렇게 보호받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수도 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런 작용이 된다. 이것은 실제 해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체험보다는 뭐 더 이상 공부를 계속 더 이상 해나가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의 모습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일상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이, 힘을 필요로 하는, 기적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내가 바르게 쓰는 것이다 말이지. 이 쓴다는 것은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중에서 가지게 되는 능력 중에서는 잘못된 의식, 이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의식, 이 알물,
씀으로써 내가 변화되는 완전 체질로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 이 능력들은. 그래서 신통한 능력, 뭐 천안통이 됐든 뭐 천이통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능력들이 대단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라 하더라도 이 변화되는 동기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나면 체질화되어 있으면은 아까 얘기대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치료 안 해도 능력 없어도 되는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병들게 되고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는 걸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아는 대로서의 내가 필요 없는 일상, 그 능력이 필요 없는 일상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는 치료 능력을, 거기에 치료 능력에 의지하게 된단 말이지. 의지하게 될수록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런 변화 속에서 처음에는 몰랐던 거, 잘못인 줄 몰랐었는데 그거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변화하게 되면서 내가 체질화되는 이것을 우리가 공부의 과정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이 동기가 되는 그런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중에 예전에 있었던 자동차 사고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구에 이제 스승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뭐 시간 날 때마다 퇴근해가지고 대구 가서 공부하고, 물론 창원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창원에도 도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모임이 있거나 이런 데면 항상 대구로 가서 스승님 뵈러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당시 제가 봉고차를 타고 다닐 때인데 업무적으로 같이 타고 이제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차였는데 그걸 타고 대구로 갔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시간적으로 한 10시 반 정도, 시간이 10시 반 정도 이제 공부 모임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저는 집으로 창원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려고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머리가 탁하고 머리가 안 개운한 겁니다.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정리정돈을 하면 아주 개운해져야 되는데, 맑아져야 되는데 아주 탁하고 어떤 하여튼 머리가 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내가 몸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기운을 처리했는데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내 차에 있더라 말이지. 그래서 차에 가서 기운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내려가면서 사고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기운 조정을 다 하고 이래 했는데도 이 머리가 안 맑아지는 겁니다. 평소 때 같으면 충분하게 머리가 맑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처리도 하고 직접적으로 기운 정리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맑아져야 되는데 안 맑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선생님 계셨던 그 도장이 4층 건물이었는데 4층 5층 옥상에 올라가서 밤자 근 한 11시 정도 됐으니까 그 주변을 쭉 살펴보니까 밤 11시 되니까 다 집안에는 그 불이 다 꺼지고 상가 늦게까지 있는 상가에 몇 개 네온이 불이 있고 저 먼 데까지 보일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밤늦게 영업하는 모텔의 네온 사인의 그 글씨가, 모텔이라는 글씨가 눈에 선명하게 싹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나면서 그 눈에 뜨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 가라 그러는갑다 싶어서 차에 가서 한 40분 정도 잠을 잤습니다. 자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머리가 안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머리가 안 맑아지지만은 그래도 뭐 가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잠이 너무나 쏟아집니다. 창원 반까지도 안 오는 한 3분의 1 정도 왔는 창녕 정도 지점에서 막 잠이 쏟아집니다.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수면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잠을 잠깐이라도 자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작은 휴게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가 참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도 잠이 오고 이러면은 길가에, 고속도로 길가에 차를 대놓고 또 좀 자다가 가고 이러는 차들이 간간히 보였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 고속도로 길가에 돼가지고 잠을 한 3, 40분 또 잤습니다. 그렇게 잤는데도 또 머리가 탁 해가지고 안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내려가야 되니까 또 꾸역꾸역 오면서 운전하다 보면 할수록 막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가지고 저쪽에 가면 이제 휴게소 가가지고 차를 세우고 좀 자야지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됩니다. 지나쳐버리니까 휴게소 이미 뭐 지나버리니까 이제 없고 쉴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면 마산까지 조금 못 와가지고 그 분기점이 있는데 거기에 큰 차들이 좀 그 도로가에 세워가지고 많이 휴식을 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차를 세우고 좀 자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꾸역 내려왔습니다. 억지로 내려오니까 큰 차들이 꽉 차가지고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창원까지는 뭐 얼마 안 되니까 이까지 왔으니까 뭐 할 수 없다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창원에 내렸는데, 그럼 창원에는 고속도로에서 내리면은 이제 창원대로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완전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창원대로가 참 유명한데, 그 당시로서는 신호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별로 없었고, 그 창원대로 입구에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자고 뭐 세워가지고 오고 뭐 꾸벅꾸벅 졸고 천천히 오고 이러니까 뭐 시간이 그만큼 5시간이 4시간 반 이렇게 흘렀던 겁니다. 그 오는 시간이 1시간만 하면 오는 시간을 그만큼 지났던 거는, 중간에 와서 내가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오는 것도 그만, 운전하는 것도 그만 천천히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이 오면은 어디든가 뭐 차를 세우고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꾸역꾸역 억지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대로 입구에서 시간을 보니까 4시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5분만 하면은 그 가는 거리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사고가 난 시점 시외버스 터미널,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그 앞에서 사고 났는데, 그까지 5분이면 오는 거리가 사고 났는 시간이 4시 44분이었습니다. 4시 44분에 그 사고가 났으니까 창원대로 입구에서 4시 돼가 봤으니까 44분이나 걸린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새벽에 그 아무 차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천천히 왔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신호등에 차가 안 가고 한 데가 자가용에 서가 있는 겁니다. 왜 차가 왜 안 가지? 그러면서 보니까 신호등 빨간불에 걸려가지고 차가 정지대가 있었던 겁니다. 평소 때 같으면은 차 멈춘 거 하고 빨간 신호등하고 같이 내 눈에 썩 들어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게 됐는데, 아주 루저하게 늘어나가지고 차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그러면서 보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 아주 그게 천천히 아주 늘어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끔뻑 고개가 끔뻑거려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바로 서니까 그 차가 바로 앞에 있더란 말이지. 아까 차를 확인했을 때는 저 멀리에 신호등이 걸리가 있던 차로 봤는데 꾹뻑거리고 서니까 바로 앞에 있더란 말이지. 그 시간에 44분이나 걸리는 그 시간에 그 사고 나기 바로 시점에는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아주 속도를 낸 겁니다. 5분이면 오는 거리를 44분이나 걸린데도 불구하고 그저께서 저 멀리 있는 차가 서가 있는 걸 본데도 불구하고 꾹뻑거리고 서니까 바로 앞에 차가 와가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적으로 아주 널널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팍 밟은데도 차가 미끌리면서 그 차 트렁크를 치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텔이 눈에 보였던 것이 자고 가라 그랬던 거, 또 문제가 자동차에 있었던 거, 머리가 맑아가지고 중간에 오면서도 그렇게 내가 머리가 탁해가지고 잠을 자면서 왔던 그런 상황들이 전부 이 사고 때문에 그렇게 이어졌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일을 이후에 제가 졸음 운전에 대해서 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대로 잘못된 의식, 내가 조금 졸음 운전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내가 이것이 잘못된 의식을 바르게 알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완전히 변화했던 모습으로 내가 체질을 바꾸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고로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의식을 변화해가 체질을 바꾸게 되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일들로서 내가 체질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그만큼 철두철미한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음 과정으로 진행 안 된다. 다음 과정 진행할 때까지 변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변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지. 그만큼 철저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저해야 되니까 내가 체질적으로 완전 그런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내 내면에까지 완전 의식이 개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야 내가 변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까 얘기대로 그런 사고로부터 너무 큰 사고가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지 못하게 되니까 작은 사고로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게끔 그런 동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제가 참 아끼던 제가 진돗개가 있었는데 참 똑똑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참 아끼던 그 진돗개인데 친구가 어령에서 소를 키우는데 거기에 도둑들이 그 설치고 해가지고 개를 좀 놔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두라 그래가지고 그 외양간이 이제 소 지키는 데를 이제 진돗개를 개를 썼는데 내하고 있을 때는 완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뭐 짓거나 뭐 특별하게 뭐 나쁜 사람들 아니면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을 풀어놓으니까 잠깐 바람 쉬도록 풀어놓으니까 사람을 물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개가 사람을 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갑다. 사고 난 그날이네. 그날 사람 물어가지고 총으로 쏘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사고 났는 것이 아까 보령이 작용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말로만 전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능력에서, 이러한 능력에서 틀림없이 애시가 된다. 그 애시가 사고가 됐던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고를 통해서 사후 처리를 하면서 내가 바른 것을,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떻게 변화해 체질적으로 변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단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있는 어떤 그런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몸에서 그대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의식으로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지. 그게 아까 머리가 탁하다든가 뭐 잠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작용으로서 내 몸에서 틀림없이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공부하기 참 쉽지. 몸에서도 일어나고 애시해주게 되고 사고 나고 그걸로서 사고 처리로서 내가 변하게 되는 체질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고 났던 그 르망이었는데 그 사고 운전자가 사고 나가지고 보험 처리하고 해가지고 그래 하기로 합의하고 이제 다 했는데도 다음날 누구한테, 그 다음날인가 이틀 지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에 가라. 병원 가서 치료받으러 보험 다 해놨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는 나한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루에 일당이 20만원인데 20만원 주라. 4일간 일 못 했으니까 80만원 주라.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난 못한다. 내가 그렇게 그 당시에 어려운 환경이라 가지고 줄 형편도 안 됐지만은 또 보험에서 다 처리해놨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통화해가지고 그 돈을 받든가 뭐 어떻게 하라. 내가 따로 주지는 못한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분이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 이거 평소하고 다르게 가슴이 왜 이리 답답하지? 뭐 때문에 이럴까 싶어서 가만히 고민해가 있어 보면 한 5분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사고 났던 피해자 그분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당이 이래 있으니까 일당을 이렇게 쳐주라고 어거지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일 못 했으니까 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또 뭐 보험도 들었고 또 해드릴 형편도 안 됐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로서 제가 심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그 다음 날에도 또 전화 올 때는 영락없이 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또 전화 올 것인지 점검해보면 맞다 말이지. 그러면 한 5분 있으면 영락없이 전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일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좀 스트레스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런 안 좋은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 처리하면서도 내 몸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이 일어나니까 공부하기 참 쉽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도 생기게 되고, 그 능력으로서 내가 체질이 변하게 되고, 체질이 변하면서 이런 시스템으로서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서 내가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지혜를 가짐으로 해가지고 그 능력 가져도 내가 쓰지도 않게 되는 그런 능력도 가지게 되고, 또 필요도 없는 내 삶이 변화한단 말이지. 체질적으로 변한단 말이지. 뭐가 잘못된지 알고, 이렇게 공부 수도 중에 가지게 되는 능력들이 이런 메커니즘으로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지금 그 명상센터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게끔 돼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수련을 했으면 좋겠다. 또 주변에 어떠한 수련장이라도, 물론 수련장이라 해가지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다 같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어떠한 분에게 배울 것인지 잘 선택하셔가지고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면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진다면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일주일 정도 가진다면은 우리가 삶의 전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일주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장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혀가 있는 것처럼 금방 우리가 이 변화하는, 체질로서 변화하는 의식에서, 잘못된 의식에서 이 체질로 변화하는 이것이 아리랑 고개입니다. 알고 쓰는 아리랑으로 넘어가는, 아리랑과 스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고갯길과 같은 겁니다. 이 고갯길이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의식을 변화하는 체질로서 이루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의 과정에서는 모름은 결국에는 우리가 옳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의 반대는 알미지만은, 모름 다음에 오는 것이 알미다 말이지. 반대에 있다고 보면은 전에 다가갈 수 없는 거지만은, 다음에 오는 것은 내가 기대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모름의 다음은, 모름과 알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모름과 알면 반대인데, 실제는 모름 다음에 오는 것이 알미다 말이지. 반대에 놓인 거와 다음에 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식됐을 때 어느 것이 더 가깝나 말이지. 멀리 있으면 내가 포기해버립니다. 다음이 있다. 모름 다음에 암이 있다 말이지. 그래서 알면 그 앞에 모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름과 암, 그것을 공이라 그러고, 설이랑 되는 것은 내가 체질로 돼가지고 또 이런 체질 저런 체질 그런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그것이 스리랑 한 개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스리랑 저것도 스리랑 여러 가지 쓰는 이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바른 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리랑과 스리랑이 되는 거고, 그것이 불교에서는 공과 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또 공부리색, 공부리색,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같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로 보면 하나지만은 각각의 다른 모습들로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꼭 큐빅처럼 여러 가지가 조합대가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각각의 3이다, 5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런 것이 서로 다르다, 색이 다르다 말이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아리랑과 스리랑이 이런 과정으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고 두고 공이다, 색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한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실제 성으로서 내가 성은 체질을 이루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체질을 이루어야 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이 체질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수도가 자기 변화하는 진화로서 변화한단 말이지. 진화로서 하는 더 좋은 쪽으로서의 변화가 되려 그러면은 이 섬이 안과 섬이 이루어져가 있는 이것이 체질로 되어져야 된다. 그때서야 내가 도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진화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수도 중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실제 느끼게 되고 가지게 되는 능력, 뭐 치료 능력이 된다든가 미래 예지력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실제 됩니다. 그것을 자꾸 조정하고 이래 해가지고 또 공부가 깊어지면서 10번 중에서 10번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이 내 능력화 돼가지고 쓸 수 있고, 나중에는 그런 능력을 안 써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 삶이 그런 능력이 필요 없는 삶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실제 공부하는 우리가 일상화되는 그것이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영과 이 육체가 이꼬로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과 일이 이꼬로 된다. 영과 일이 이꼬로 된다. 같을 여자로 보면 됩니다. 같다. 여여하다. 불교에서는 여여하다, 열애, 여의,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여자를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 중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서 제가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됐던 그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내 경험했던 것들을 앞으로 좀 자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참 그런 것들이 정리가 어떤 걸 해야 될는지 또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또 하려고 마음먹으면 술술술 잘 나오는데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갈등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좀 더 가치 있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